자,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 들어가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병들고 또 병든 다음에 죽고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인생의 큰 사이클을 놓고 보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이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일의 현장을 떠나서 은퇴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알고 있죠. 은퇴하게 되면 삶의 행복감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그런데 저는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섭리, 은퇴하면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 사회적인 통념, 이곳에 좀 반항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항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행복지수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한 70% 정도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은퇴를 하자마자 갑자기 한 55% 정도로 행복지수가 확 떨어집니다. 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 은퇴하기 전에 행복지수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행복의 곡선들을 보게 되는데요. 누구나 다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강서 50 플러스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좀 항상 모험적인 항해를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생은 온 에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 프로그램에 여기 계시는 이제 패널들이 여러 패널들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하셔서 특별히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아라. 많은 분들이 꼽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을 잘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관계 중에서도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면 우리 관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이제 기술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볼 텐데 특별히 이제 은퇴를 하면서 부부간에 관련된 소통의 문제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데 남녀간의 소통의 문제들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녀간의 소통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남녀간의 뇌 구조가 다르다. 이게 뇌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에 보듯이 남녀가 생각하는 그런 커다란 부분들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죠. 보면 뭐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조금 뭐 좀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남녀가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소화하는 것도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패널 분들 모시고서 남녀가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현재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소통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맨 가에 계시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7반이고요. 이름은 이정구입니다. 저는 한 40여 년 중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로부터 저희 부부가 독립을 해서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손녀가 둘이 있어서 주말에는 손녀 돌보는 데 또 열중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제 은퇴 후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충미라고 합니다. 전에는 학원 사업이라든지 교육 관련 사교육에 한 30여 년간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저희 강서구 가양이동에 있는 허준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관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생활 중에서 가장 지금 보람 있고 여유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틈틈이 공부하는 거 굉장히 즐기는데요. 미술심리사라든지 또 평생학습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것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고 익히는 것은 어찌 보면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 조 선생님 뵈니까 전문가 같으세요. 제가 이 패널 섭외를 할 때 이거 뭐 꼭 전문가를 섭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강서 50 플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평범한 분들을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구성했는데 이건 뭐 말씀하시는 거 뭐 여유 있고 뭐 대단하십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희입니다. 아마 여기 패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요. 언론사, 그러니까 연합통신에서 몇 년 근무하고 나머지는 학원 관련돼서 유치원과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요즘에는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은근히 자기 PR도 하셨네요. 가장 젊다 이렇게. 예, 우선 가장 젊은 우리 김태희님께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우리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 우리 김태희님은 소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통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저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으면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소통이라는 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소통 자체가 쌍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소통은 쌍방통행이다. 네, 열린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열린 마음이 기본이 되는 쌍방통행을 소통이라고 한다. 네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우리 이정부님 소통을 어떻게 네. 이제 소통하고 이제 반대되는 말이 불통이다. 이런 용어가 요즘 그래요? 유행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그 불통이다는 거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고 그런 언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오해가 없는 그런 대화 네. 이런 것들을 소통이다. 뭐 정말 맞습니다. 제가 좀 사는데 가장 어려움이 제 아내로부터 오해받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조충민님은 이제 소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소통이라는 게 표현은 말로 하지만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상대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눈빛, 생각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전제될 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깨우쳐야 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소통은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이제 주고받는 마음을 잘 주고받고 이해시키는 것을 소통이다. 자, 이렇게 이제 소통을 우리 세 분 패널부터 들어봤는데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의 답을 다 세 분이 해주셨어요. 제가 어디 커뮤니케이션 강의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 지금 세 분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들은 것 같아요. 야,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부부 간의 소통. 제가 그냥 가정을 요 세 분은 다 그 배우자가 있다 하고 하는 걸 가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이 개인적인 호구 조사를 하지 않고 이 패턴을 시작을 해서 혹시 배우자가 없는 분 여기 세 분 중에 한 분 계세요? 다 안 있습니다. 계세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를 배우자와 나 사이의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구님, 네. 아까 6학년 7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결혼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41년 차죠. 네. 와, 부럽습니다. 41년 차.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자, 근데 그냥 우리 이정모님의 이제 개인적인 이런 삶을 쭉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결혼 생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통이 더 잘 되던가요? 아니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 여부는 큰 변함은 없는데요. 우선 작은 그런 그 오해들이 오히려 퇴직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뭐 요즘 은퇴 후에 이제 뭐 졸혼이라든가 황혼 뭐 이혼이라든가 이런 겁나는 일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계획을 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수행 비서를 지금 이제 6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혼 생활과 소통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다음에 더 작은 오해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생활과 소통의 뭐라 그럴까요?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태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고아원 봉사활동 다닐 때 친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랑은 절대로 결혼 안 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냥 데이트 한번 갔다가 바로 날 잡게 된 케이스라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을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연애로 딱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봉사활동 속에서 제가 말을 만났기 좀 바꿔 때문에. 신혼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네. 소통의 정도가 똑같다? 네, 근데 그게 저 때문이 아니라 신랑 성격이 점과 점을 찍어서 자를 대고 쭉 구면 성격이 신랑이에요. 아, 이게 10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네. 아주 뭐 대단한 분이 계세요. 우리 솔직히님 어떠세요? 들으니까 좀 찔립니다. 저는 사실 동갑내기 대학 CC 캠퍼스 커플이에요. 친구로 만나서 자연스럽게 했고 벌써 결혼 생활이 35년 차예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젊었을 때는 지금 되돌아보면 교만인지 모르지만 노력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고 시댁도 물론 다 그렇고 저는 부모님은 전라도인데 서울에서 7살부터 성장을 했어요. 지금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께서 그런 문화 차이라든지 환경 거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영원함의 결합이다. 그리고 한 번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서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는 아이를 키운다는 또는 각자의 생활 열심히 둘 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었는데 도리어 25년, 30년이 되면서부터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노력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한 25년, 30년 넘어오면서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살 수 없고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둘 다 아직은 현직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깊었던 갈등을 조금 극복하고 그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풀 숙제는 좀 있지만 미리미리 좀 준비한다 할까요?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제가 딱 보니까 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두 분은 보통 분들이시고요. 여기 한 분은 아주 특이한 분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같이 해주셨네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다수결, 저도 이제 이쪽에 속합니다. 보통 사람에 속하는데 되게 이제 보통의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연애하고 아니면 신혼 때는 부부간의 소통이 되게 잘 되는 것 같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이제 불통의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그 불통의 시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요즘 흔히 나타나는 사회 현상인 이혼 혹은 뭐 졸혼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소통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
이거 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들은 착각을 한답니다. 뭐냐면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서로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해줄 거다. 뭐 이제 이런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해요. 알아서 해줄 걸 기대하니까 말이 나옵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줘야지. 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관계가 나빠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내는 것, 그게 이제 오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오해냐면 오래 같이 지내면 잘한다고 생각. 잘한다고 생각하는 오해에 빠지게 된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소통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소통은 단순히 말이 아니다. 말을 주고받는 게 소통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간에 특별히 부부간의 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얼마나 잘못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남자 패널께 우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선생님. 네. 그 배우자인 아내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세요. 당신 참 수고 많았어. 이 한마디가 그렇게 와닿더군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아보고 싶어서 이제 수행 비서를 한다 그랬는데 제안을 했어요. 퇴직하면서. 당신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뭐냐?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거지, 뭐 청소, 또 뭐 이런 빨래, 그리고 뭐 운전하기 싫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면 어떠냐? 그건 하겠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시키면 하겠다. 수행비서로 써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서 이제 지금 5년을 지냈습니다. 이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네, 계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 지금 남자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로부터 칭찬받을 때 가장 행복하더라.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나 봐요. 남자들은 잔소리 들을 때 행복하다.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네. 지금은 이제 좀 노련해져서 그걸 소화를 잘 하거든요. 이렇게 듣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은 특히 이제 뭐 시댁 식구들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그렇게 불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부딪히기도 했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시면서 시댁 식구 얘기 들으면 화나더라.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댁 식구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어머님은 너무 좋고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화나셨어요? 불편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래? 뭐 갈 때마다 뭐 제가 사정을 잘 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부간의 갈등, 이제 그런 그 좀 비난이죠. 사실은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속상하니까 하소연하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저는 그만 이제 대화를 단절하거나 밖에를 배회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속을 삭히고 그런 청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로부터 넋두리 들었을 때 화나더라. 네, 그 이해시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 네. 그냥 알아서 해결할 노릇이죠. 그래서 나한테 자꾸 넋두리 해. 그거죠? 저하고 똑같은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꼭 그렇구나. 자, 여자분께 좀 한번 여쭤볼까요? 자, 남자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큰 그런 변화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애썼어, 수고했어, 그리고 남편이 길 걷거나 이럴 때 손 잡아주는 그 따뜻함으로도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신전 씨처럼 좀 알고 지내는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그냥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뭐 특이한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말은 아니지만 남자가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해줄 때 네네.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네, 말 안 해도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래된 그렇죠.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듦에 대해서
좀 더 서로를 약간은 측은하게 바라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뜨거운 사랑이랑 또 틀린 거죠. 우리가 나이 그렇죠.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젊었을 때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그런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표현을 느꼈을 때, 네, 내가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네, 받았을 때, 네, 네,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네. 여자는 제일 행복하더라. 근데 남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 난 제가 더 많이 표현을 하죠. 좀 특이해요. 어르신들 중에 아주. 네, 예, 우리 조충미님은 어떠세요? 두 분 얘기가 중간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왜 구슬이 서말이어야도 깨어야 보배고 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지 짠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한 것처럼 제 남편 경상도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말 안 해도 알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그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아들이 결혼할 때 패백할 때 덕담에 아들에게 많이 표현하고 많이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제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자기 둘이서 여보야, 아들 내외도 지금 33살 동갑이에요. 여보야 뭐 이렇게 사는데 저는 지금까지 남편한테 여보야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의문을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에 있어서 뭐 물질적으로나 또 뭐 이러한 것, 실생활적인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뜨거운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이 가면 되잖아요. 좀 우정의 관계도 사실은 그 인류에도 다 사랑이 기본인데 알아서 해주겠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25년, 30년 될 때까지 저도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리고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별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렇게 약간 냉담하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 사실은 되게 잔인하기도 하고 나쁜 거예요. 근데 저 그 나쁜 거 알면서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심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왜 우리가 표현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왜 가짜 웃음도 자꾸 웃으면 안 웃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고 뭐 입에 발린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죽었을 때 뭐 더 표현할 걸, 뭐 더 사랑할 걸, 더 해볼 걸, 껄껄껄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표현하면서 살자.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것도 했어도 상대가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보기보다 되게 그런 그 감성적인 면에 중요 방점을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 저는 아직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예, 혹시 그 촬영하는 중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냉담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냉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많이 편해졌어요. 왜냐? 그렇군요. 얘기를 서로 간에 불편한 얘기를 한동안 안 했는데 그 불편한 얘기를 계속 갖고 있는다는 건 첫째 제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왜 막 다 이렇게 웃고 하면서 냉담하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했어요. 예.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웃자고 드린 질문인데 그냥 너무 진지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제 고맙습니다. 네, 답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남자들은 여자로부터 인정받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하다. 또 이제 여자분 두 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대개 그 남자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하다. 이제 말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포장이 나쁘면 별로 이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전달하는 말을 하는 방법, 대화의 방법,
이것도 한번 남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다시 이제 우리 이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부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뻤고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뭐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그 월별 그 일정을 이렇게 책상에 메모를 해서 이제 적어두면은 이제 그걸 공유를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며느리의 남편한테 제가 이제 배운 건데, 며느리의 남편이면 사위죠? 남들이 이제 아들이냐고 아들이죠? 물어보죠. 이게 제가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탁 서 있으면 차문을 딱 열어서 태우고 닫아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죠. 저 결혼 초에나 이제 하는 거겠거니 그랬더니 계속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챙기겠죠. 아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실천해 봤어요. 아내에게.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제가 수행비서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다 열고, 그게 며칠 안 돼요. 그리고 다 이제 안고 문 닫아주고. 근데 저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잘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굉장히 이렇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젊은이들한테도 좀 배워서 좀 이렇게 해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하고 답이 조금 어긋나긴 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아내로부터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더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 아내한테 이렇게 해주면 가장 행복할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자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우리 이정훈이 말씀하신 것은 여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화의 태도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는 지금 결혼 생활이 한 30년 됐는데 아직 크게 소리내는 적이 없어요. 소리내서 싸운 적이 없는데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혼하면서 친구였잖아요. 근데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말을 내려놓거나 그런 게 여지껏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말의 온도라는 이야기 우리 주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말이 화살표를 갖고 상대방을 찌르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찔림을 받지 않길 원하지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아플 거는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말을 서로한테 할 때 좀 배려하고 하는 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허그, 안아주고 등을 서로 쓰담쓰담 해주고 이제 뽀뽀하고 출퇴근한다는 거, 굿나잇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뽀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고 아이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엄마 아빠가 좀 특이한 거 아니니?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부를 덜 외롭게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 같아요. 야, 진짜 특이한 분이십니다. 아이고 이거 지금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저런 분이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네, 즉 자고 있으면 이불을 제가 잠이 깨어 있는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출근하면서 이불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전달이 되고 굳이 그런 건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산다는 걸 말로 표현 안 해도 그냥 잘 다녀오라 그러고 서로 안아주면서 등 한번 서로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저희도 동갑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몇 마디의 말보다는 저는 서로에게 더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여자분은 이걸 원하네요. 네, 우선 화살표가 아닌 거다 하는 이야기, 화살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주면 나 행복하다. 그 다음에 쓰담쓰담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네, 근데 저도 많이 그거는 배웠습니다. 남자보다도 제가 먼저 실천을 한 건데, 근데 이런 우리 감기가 바이러스가 전파력 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게 장난이다 보니까 너무 서툴렀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파력이 있어요. 어느 날 신랑이 자연스럽게 그걸 하더라는 거죠. 훌륭한 남편이다. 이거 저 지금 네. 좀 해보시죠. 저는 좀 반성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참 어렵고도 쉬운 일이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 말의 온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저희도 동갑이다 보니까 그 처음부터도 존대를 했어요. 그냥 그리고 이름도 누구 씨 이름 끝에다 이렇게 붙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남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은연중에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오랜 습성이 그냥 왜냐하면 전 정리정돈을 좀 잘하는 편인데 이 똑같은 거를 뭐 몇 번 얘기했으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뚜껑은 여는데 닫지 않는다든지 뭐 같은 것이 반복됐을 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은 가르치려 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냥 갖다 놓기도 했었는데 좀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배워야 될 점도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또 이 생각을 실천으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부럽습니다, 많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멍이 참 많아요. 그 구멍이 많은 걸 상대방들이 메꿔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그래 난 이런데 구멍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걸 메꿔주는 당신이 있어서 좋고 애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들으면 아, 엄마 뭐 또 뭐 했어요 이런 식인 거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오늘 나오신 패널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예. 근데 뭐 좋죠? 예, 예. 집에서도 그러면 되겠네요. 네. 예. 당연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저 사람 완전 딴 사람이다.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우리 이정우님은 집이나 밖에나 한결 같으세요? 많이 틀렸죠. 다르죠. 방어형이네요. 예, 밖에 생활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가정 안에 부부가 둘이 사니까 이제 부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밖에 관계를 좀 많이 정리를 했어요.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그 친목회도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모임들을 조금 절제하고 자원봉사라든가 사회공헌 활동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안 하던 그런 이제 말투라든가 제가 이제 이런 게 생겼어요. 이제 손녀를 일요일 날 하루 종일 돌보고 집에 오면 제가 이제 생전 안 하던 말인데 당신 오늘 너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좀 더 돌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좋다는 표현은 안 해도 이제 그러한 것을 굉장히 쉽게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예. 예. 자, 뭐 우리 세 분 이렇게 패널들 말씀 들어보니까 소통을 잘 하려고 하면 그 말의 내용도 소통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분들은 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이럴 때 행복하다. 여자분들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 뭐 이제 되게 이렇게 크게 가장 무게를 두는 부분이 다르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패널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세 분은 다 나름대로 그 부부간의 소통이나 이런 데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말씀도 계시지만 우선 세 분의 노하우들을 그 소통을 잘하는 노하우들 뭐 이를테면 내가 남자인데 아니 여자인데 남편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좀 나갔다 와 아니면 내가 나가 뭐 이런 뭐 노하우들 이런 거 있으면 몇 가지 함께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김태희님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노하우랄 것까지는 없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다움을 그냥 인정한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걸 보완해 줄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조언을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은 뭐다라는 걸 남편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여행을 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그냥 신랑이 그걸 그냥 비워두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가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랑이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야기해줘서 그런 표현을 서로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한꺼번에 모아뒀다가 큰 양이 돼서 그 상대방에게 주면 받아들이기 힘든데 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늘 이야기하죠. 세계 여행을 갈 거야. 근데 이제 언젠간 갈 거야. 이러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늘 촉촉하게 젖어서 한꺼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혹시 심리학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유아심리 그러니까 이게 은퇴 심리 이건 안 하셨는데 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억세턴스 타임이라는 게 있대요. 네. 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다 아주 좋은 표현하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 부부간에 이제 이 소통 잘하려고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랑비를 계속 잘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이정원님 노하우를 하나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아내의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일정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요. 내일 좀 어디 좀 같이 좀 가줄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통도사라든가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 일정이 있어서 안 돼. 과거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통도사? 거기 멀긴 한데 내일 이렇게 이제 다시 확인하고 그 다른 날은 안 될까? 내 생각을 해보고 내일 일정이 있는데 좀 바꿔보고 이렇게 이제 여유를 좀 두면 의외로 몇 시간 있다가는 다시 내일 안 가도 된다고 다음에 가도 된다고 이런 반응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이제 노하우랄까요? 그런 게 생겼습니다. 아유, 정말 저도 또 배웠습니다. 또 하나 배웠어요. 저는 사실 이게 결론이 나 있지 않는 상태를 견디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해결할 문제에서 딱 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가끔 다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내는 걸 조금 유보하면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것 같다. 우리 조충민님은 어떤 노하우? 저는 일명 따또 스타일, 따로또 같이. 따로또 같이.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항상 새 달이 시작하면 남편도 아직은 현직에 있고 저도 있기 때문에 당신 이번 달 대충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에 대해서 묻고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하고 뭐 따로 할 부분은 하는데 제가 2017년도에 그 몰타를 한 3개월 혼자 살고 왔어요. 공부도 하고 남편은 그때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근데 정말 혼자서 이렇게 어떤 여행이 아니라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제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밑에 있었고 결혼해서도 한 번도 근데 나빠서 간 게 아니라 좋아서 간 건데 그때도 남편이 이해는 안 되지만 뭐 당신이 한다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또 2019년도죠. 19년도에도 제가 동해안을 한 18일 정도, 3주 정도 또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를 이해는 안 가지만 당신이 원하니까 그래라 해서 전 남편한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퇴직을 하면 한 달이 됐던 석 달이 됐던 6개월이 됐던 반드시 혼자 여행해 볼 것을 권유했어요. 물론 또 같이도 갈 거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걸 체험해봐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노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종종 많이 하는데 일주일이 7일이면 3일 정도는 자기의 스케줄을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가고 싶은 것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는 그래도 공통의 그 취미라든지 또 같이 다닐 수 있는 걸 하고 이틀 정도는 저희도 이제 아직은 손주가 없지만 아들 며느리도 있고 또 집안 대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둘둘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부터 이미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왜 같이 있어도 때로는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부 간에도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일정한 서로를 좀 일직선이 되면 서로를 못 보잖아요. 약간 떨어져서 상대를 볼 수 있어야 나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또 같이 그런 스타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운 노하우가 지금 제가 사실 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야 소통 잘 된다 했는데 세 분 얘기가 딱 전문가가 전혀 다르진 않아요. 예. 역시 이제 삶의 지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다 하는 생각하는데요. 다시 이제 정리한다고 하면 소통 잘하려고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 이 선생님은 결론 미리 내지 말고 내가 결론 내기보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론 낼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지금 우리 조 선생님 말씀은 야 따로 또 같이 전 가장 가슴에 와서 닿던 게 일직선이면 못 본다. 좀 떨어져야 서로 본다. 예, 그 세 분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소통 별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